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를 찬성하는 이해성입니다. 먼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설들을 경로 우대 시설이라고 하며 여기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한 할인율은 100%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먼저 처음에 지하철 운영 적자가 불거지면서 대두되었습니다. 한국도시철도학회는 2017년 기준 무임승차 노인은 4억 1,200만 명으로 전체 승객의 16%에 달했다고 밝혔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전국 도시철도를 모두 합치면 5,3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체 운영 적자인 7,600억 원의 70%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운영 적자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에 의해 무임승차 고령화가 가속화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고령 인구 즉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민의 19%인 반면 20년, 30년, 40년에는 각각 23%, 37%, 54%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령화에 의해서 무임승차 손실은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 없는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중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18.9%였고 이 사람들 중 가구 소득을 보면 5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1분위부터 5분위까지 즉 상위 20%부터 하위 20%인 소득을 가진 노인들이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히려 조금이지만 부유한 층으로 갈수록 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잘 사는 노인들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반대 2의 교차 조사. 1분 30초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5,300억 원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손실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수치는 말 그대로 노인들이 실제로 돈을 냈다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했을 때 그 기존에 이용을 하던 65세 이상 노인 중에 과반수가 넘는 56.5%가 외부 활동을 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무임 손실이라고 한 게 이렇게 5,300억 원이라고 한 그 자료가 과장되었음을 인정하시나요? 과정은 아니지 않나요? 어쨌거나 일단은 5,3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난 거는 맞지만 이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수익이 무임승차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 1의 임문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복지가 더욱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노인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날 것만 걱정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 2017년 OECD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에서 75세가 겪는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은 60.2%입니다. 이는 회원국 평균치보다 4배 안팎 높은 수준으로 회원국 최고치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고정 비용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여러 법률에서 명시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단순히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 권리이기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보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버스 등과 비교해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입니다. 단순히 이동권이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 이동권을 통해 간단히나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더 우울했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교통공단의 교통보험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 총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소득은 적지만 의료비는 4배 이상의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가 평소 이동거리 및 활동을 증진시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력을 주고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사회활동의 창이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경로당이나 종교기관 등 다른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행적을 분석해본 결과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동묘, 제기동, 청량리, 종로 3가 등으로 가장 많이 향합니다. 연구나 크게 오갈 곳 없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끼리 만나는 곳이죠. 노인들이 마땅히 할 것도 갈 곳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분들의 생활을 그나마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은 그분들의 현재 생활을 빼앗아 가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차 조사가 있습니다. 신성 문제 조사. 아까 OECD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정의를 해주세요. 상대적 빈곤율은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전체 소득 수준이 50% 미만인 자의 인구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 50%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지하철이 그 이동권을 가장 잘 지금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내고 타는 버스나 택시는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가요? 이동권을 물론 보장할 수는 있는데 노인들과 관련해서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택시는 더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택시나 버스는 도로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안 돼서 그분들을 태우려고 멈춰서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하철은 국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버스와 택시는 빈자가 많은 것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해 주기에는 지하철이 최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 지하철에 대한 이동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렇게 의료비가 절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료비 절감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이동을 하지 못하고 신체적 활동이 노인들은 우리 나이 또래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동권을 통해서 바깥의 바람을 쐬고 또 신체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실제로 우울증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신체 건강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 2의 1입니다. 저희가 노인 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다음 세 가지 이유는 형평성과 공익과 또 이제 공짜란 이유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 특히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또는 대구, 부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노인들은 1% 미만의 그 지하철 이용료를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역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고속철도 그리고 일반 버스들은 50%의 교통비 할인이 있지만 지하철은 100% 할인입니다. 이것도 지역 간의 그 형평성 문제와 약간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지하철이 도시 노인들의 활동을 높이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굳이 지하철로 매개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하거나 필히 참석해야 할 자리에 가는 분들은 당연히 승차 비용과 상관없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하철이 노인들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측면만 강조된다면 이것은 다른 승객들의 편의와 합리적인 지하철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0시에서 18시 사이에 항상 7-8%의 노인이 이용객이 이용하면서 지하철 혼잡도를 10% 높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혼잡도란 34%가 지하철 혼잡도가 34%일 때 모든 좌석이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전체 공익을 해치면서 동시에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이용객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출간된 마케팅 사이언스의 제로에서 스페셜 프라이스라는 본문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과 0에 가까운 비용 그리고 0의 비용에서 그 상관관계를 실험한 것인데요. 특히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로에서 스페셜 프라이스의 의의입니다. 특히 실험에서 허쉬와 린트 초콜릿의 각각 가격을 1센트, 15센트 그리고 0센트, 14센트 그리고 0센트, 10센트 이런 식으로 정했을 때 1센트, 15센트로 정했을 때는 허쉬가 차지하는 비율이 27%, 0센트, 14센트로 측정했을 때는 허쉬가 차지하는 비율이 69%, 0센트, 10센트일 때는 64%로 이 실험 결과를 지하철에 대입해 봤을 때 불필요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파이가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허쉬와 비교되는 린트 초콜릿의 가격을 달리해도 그 허쉬의 파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교통수단과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이 공짜라는 이유로 지하철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조사 반대 1의 교수조사 반대 1 반대 1이 이주랍니다. 제가 맞는데. 반대 1 네, 맨 첫 번째 근거로 형평성을 얘기하시면서 1% 서울 경기권 외에서 1% 미만의 지하철 이용률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있는 지하철을 지역 주민의 1%만 이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구의 1%만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충남, 강원, 경남 지역에서는 전체 인원의 1% 미만의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지하철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러면 지하철 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50%의 지하철 할인이 있는데 지하철은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과 민자인 버스 사이에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건 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니까. 그렇다면 버스도 100%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논의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권을 이야기하실 때
지하철을 굳이 꼭 이용해야만 하는 노인들이라면 돈을 내서라도 꼭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꼭 가는 것과 불편함 없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돈을 냈다 안 냈다에 의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대 이해입니다. 근데 이 인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에 이어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찬성 측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가 지하철 재정 적자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보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작년 서울시 산하 지하철 순손실은 3,917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무임 승차 제도에 의한 무임 손실은 3,62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3,623억 원이라는 무임 손실이 과연 지하철 순손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지하철 보유한 5개의 지자체가 말하는 이 무임 손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아닙니다. 받지 못할 요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기대 수익입니다. 실제 무임 손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3,900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한 순손실과 무임 승차 손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재정 적자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은 초기 시설 투자비에 의한 원리금 상환, 즉 운영 수지상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의해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임 승차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론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편익이 폐지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과 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무임 승차 제도에 대한 인식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용적 손실이 크니까 문제가 있어 라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폐지했을 때보다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편익이 더 큽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소 보고서에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그 지하철 경로 무임 승차에 따라 발생한 편익은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경제활동 통한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항목들을 포함해서 계산한 편익의 합계가 3,361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는 폐지할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직접적인 손실은 무임 승차로 인해서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운임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운임이 있었을 때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을 무시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운임이 있었을 때 노인이 그때 노인이 이용할 네. 운임을 그 이익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자라는 게 그만큼의 적자라는 게 그만큼의 수치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 자료에서 그 자살 또는 이제 교통사고, 의료비 등의 통계가 그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 이 자료에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감소라고 한다면 그 우울증이 걸렸을 때 만약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 노인이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의료비를 이렇게 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 그 지하철 운임을 받게 되면 노인들이 지하철 이용을 줄이게 될 텐데 그때 그
일반 승객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만약 논임을 받게 됐을 경우에 노인이 적게 타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과반수 이상이 줄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질문 그러니까 중에 질문이 조금 이상. 그때 이제 노인 승객이 줄어들므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다른 승객들이 탈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노인 줄어들었으니까. 승객들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 피해라는 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에 대한 권익을 침해한다고까지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비 시간 2분 드리고요. 자연스러운